What is this? I don't know. Let's spray some Tamas.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에선 공식이고요. 오늘 취미탐험은 캔다마입니다. 캔다마는 크게 캔과 다마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세트로 판매하지만 따로따로 판매하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취향에 따라서는 각각의 파츠를 다른 제품과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대충 있는 것을 쓰면 될 텐데 왜 굳이 찾아가면서 바꿔가면서까지 사용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페인트입니다. 취미탐험, 가장 최근에 탄생한 페인트로 코팅한 다마를 직접 구해서 이걸 소개하는 겸 해서 페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캔다마를 잘 모르거나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겠지만 꾸준히 캔다마를 한다면 나중에는 이해가 되고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다마는 스위스 캔다마에서 임시로 판매하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리미티드 에디션인 베타 클리어 다마입니다. 디자인은 로우 페이드, 그러니까 하단 30%를 살짝 흐려지는 그런 페이드를 칠한 7:3 패턴이고요. 사이즈는 샌딩을 한 번 더해서 61mm보다는 조금 더 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대세는 62mm이지만 다마가 좀 작으면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캔과 매칭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목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냥 비치목일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목재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캔다마를 구입할 때 다마를 보는 기준은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캔다마여도 디자인이 별로면 손도 잘 가지 않고 플레이를 할 때 재미도 좀 없어요. 물론 보면 볼수록 매력이 좋아지는 볼매도 있지만 첫인상부터 느낌이 빡 와야지 자꾸 만지고 싶고 플레이를 하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는 페인트 재질입니다. 캔다마를 구입하기 전에 이렇게 다마 재질을 만져볼 수 있게 개방이 된 그런 박스도 있고요. 박스에 이런 구멍이 없다면 여쭤보고 꺼내서라도 만져보고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마찰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다마에 마찰력이 있어야지 다마에 캔을 올리는 밸런스 기술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저렴한, 아주 저렴한 기념품 수준의 캔다마들은 그립력이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다마 홀, 구멍의 크기입니다. 캔다마 월드컵에서 정한 이 다마의 직경은 23.5mm예요. 이건 가장 안쪽 구멍이 아니고 가장 바깥쪽 베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스파이크를 할 때 유리해지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마감 상태입니다. 4만원 이상 되는 브랜드 캔다마들은 딱 만져보면 와, 진짜 가공이 정교하게 되었다는 느낌이 팍 옵니다. 심지어 만질수록 기분이 좋아서 자꾸 만지게 되거든요. 물론 제품에 따라서는 다소 거칠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목재 재질의 특성이지 가공을 막 대충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줄 구멍입니다. 이 다마에는 구멍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아래에 있는 스파이크 홀, 두 번째는 위로 줄이 나오는 줄 구멍입니다.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 하나 싶겠지만 이왕 구입할 때 더 상태가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잖아요. 이 구멍이 사소하지만 이 부분에 페인트가 뭉쳐있거나 구멍이 깔끔하지 않다면 이 플레이를 할 때 줄이 쉽게 꼬이고 또 마찰이 자주 일어나면서 이 줄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고 구입한 것이 아니고 택배로 구입한 경우 정말 흔치 않겠지만 만약에 이 줄구멍이 깔끔하지 않다, 직접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죠? 그럼 지금부터 이 베타 클리어 페인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다마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임시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 발매가 아니에요. 영상에서는 참고 정리를 하다가 나온 다마와 페인트로 막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한정판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른 색상이 품절이라고 미안하지만 다른 걸로 바꿔서 보낸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것은 브랜드에 대한 후원이기도 하고 이 색상보다는 이 페인트 자체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불만은 없어요. 확실히 잡았을 때 좀 작다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하지만 미세한 차이라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면 굳이
작다라는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잘 모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입니다. 표면의 느낌은 러버 페인트처럼 매트한 느낌이지만 확실히 더 단단하다는 그런 인상이 느껴져요. 이게 내구성이 좋아서 마구 찍어도 잘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뭔가 프라이머를 막 두텁게 바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잠깐 뒤에 플레이하다가 한번 좀 찍어볼게요. 스위치 캔다마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페인트가 스티키 클리어 그리고 쿠션 클리어입니다. 딱 보기에는 유광 그리고 무광 정도의 차이로 보일 텐데요. 스티키 클리어는 초반에는 마찰력이 강하다가 점점 마모가 되고 손 기름이 묻으면서 다소 그 그립력이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적당한 수준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랜딩을 했을 때 조금 기울었다. 이때 너무 뻑뻑하지 않아야 딱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반면 쿠션 클리어는 가면 갈수록 마찰력이 강해집니다. 특히나 온도가 올라가면은 거의 딱 달라붙을 정도가 돼요. 그만큼 그립력이 강하지만 랜딩을 실수했을 때 바로잡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션 클리어보다는 스티키 클리어를 훨씬 더 선호하지만 이게 더 비싸긴 비쌉니다. 이 베타 클리어는 당연히 쿠션 클리어보다 마찰력이 떨어지고 또 심지어 스티키보다도 마찰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미끄럽냐?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느끼기에는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 좀 플레이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스위치 캔다마의 베타 클리어 다마와 이스라엘 캔다마의 캔을 매칭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확실히 이 스파이크를 할 때 안쪽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 깔끔하게 들어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 공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컵에 쏙 들어가서 이 마찰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페인트 자체도 그렇게 그립력이 약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 몇 분간 잠깐 플레이를 해보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캔다마 이스라엘의 Rhino Clear 코뿔소 클리어라는 페인팅인데요. 매트한 느낌도 느낌이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또 마찰력이 강하지 않아서 적당해서 저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류의 느낌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러버 페인트라고 해서 겉보기엔 똑같은 매트한 느낌의 그런 페인트가 있는데요. 실크 페인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페인트는 코팅이 되게 얇고 또 금방 미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외견상 비슷해 보여도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 주의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한 개에 $20였는데 현재는 한 개에 $25입니다. 몇 가지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배송비를 포함하면은 한 개만 구입해도 한 개에 82,000원입니다. 비싸긴 비싸요. 굉장히 비싼데 저는 그 돈값을 한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가까이서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많이 찍었습니다. 많이 찍었는데도 진짜 그냥 움푹 들어가기만 하지 까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찍어도 찍힌 부분만 보일 뿐 큰 차이가 없죠. 아무튼 저는 당분간 이 친구와 함께 캔다마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캔다마가 참 단순하게 생겨서 별것 없을 것 같지만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할 이야기도 많고 볼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딥한 캔다마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대원들이, 캔다마 플레이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캔다마 플레이를 한 영상을 찍어서 올렸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꼭 댓글 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든 인스타든 틱톡이든 모두 환영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의 스윗 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네, 빠이.